네, 주제 좀 돌려가지고 전세 시장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키워드가 대한민국을 완전 강타했습니다. 전세 사기. 이 여파 도대체 왜 발생하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좀 전개될지 우리 전문가님의 평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굉장히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뭐 갭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전세 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돈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남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원래부터 돌려줄 수 없는 규모를 빌려 썼다는 거, 그렇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건데 이 이면에는 결국은 정책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 전세금을 축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 축적 과정을 거치고 그 돈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형태,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이 전세금이 100% 자기 자본이 아닌 구조로 바뀐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워낙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뭐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건데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비싼 물건을 그냥 쉽게 소비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세 사기의 피해가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근데 이건 또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됐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거든요. 워낙 새 아파트의 전세가 많았고 그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 빌라도 사실은 이 어떤 이제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매가보다 오바되는 금액의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그 가격에 빌라를 들어가느니 그냥 아파트 쏟아지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이제 신혼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자금 자체는 여전히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가는 이 현상, 네. 요것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또 약간 좀 동종업계 얘기긴 한데 감정평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이거는 일단 평가를 안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평가를 거의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계약서가 다 이제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매매가 자체도 분양을 거의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임대. 그냥 전세를 염두에 두고. 네, 염두에 두고. 그것도 좀. 사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들어간 원가가 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존의 어떤 임대 수준도 뻔하고 한데 매매 전체의 이제 금액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를 해놓으면 지금 내가 전세금 받아놓은 것보다도 안 된다고 막 보증금을 다 합쳐도 네, 매매가가 안 되는. 네,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매매가를 그거밖에 안 해주냐. 평가를 하면 왜 그거밖에 못 해주냐, 이런 실무에서. 얘기, 네, 실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가를 그렇게 많이 이제 해놓은. 그러니까 전세 전반적으로 거품이 좀 많이 꼈던 거네요. 그렇죠. 빌라까지 전세가 그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전세 사기에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땅이 좀 쌌던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건축업 하시던 분이.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중개업소들 한두 군데 딱 찍어가지고 전속으로 너네가 이거를 다 해라. 이래서 이제 계약서를 쭉 해서 이제 제가 전세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 물건을 평가하려고 전세 계약서 받았는데, 예, 받았는데 진짜 그렇게 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계약을 한 이 사람들을 보면 90년생, 뭐 88년생, 뭐 이런 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이 이걸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럼 부동산에서는 다 이 가격이다. 너만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전하다, 또 새 거고 막 이러니까. 거래 이 금액을 본 거네요. 네, 그 금액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 그 금액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전세를 들어온 형태,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세값이 계속 올라줬다면 사기가 안 됐겠죠. 그렇죠. 왜냐면 다음 타자가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과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회초년생이 참 전문가도 힘들어하는, 전세가 이 정도인데 적당한 매매 밸류를 따져서
매매 밸류를 전세가 뛰어넘었는데 이거를 판별해서 전세를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렵죠. 그죠?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떤 이런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보통은 이제 자기들이 집을 구하면서 그 이제 중개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의 얘기를 이제 주로 듣고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다 이제 그 가격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맞닥뜨려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워낙 빌라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지역들에 가면. 근데 그 기존의 빌라들 가격을 보면 지금 이제 신축 빌라의 가격과 전세 가격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뭐 주변에 뭐 한 뭐 1억도 안 하는 데인데 신축 빌라는 뭐 1억 5천, 2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근데 빌라가 사실은 감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한 것과 이제 2, 3년 지난 것, 5년, 10년 지난 것은 이제 격차가 크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정도의 신축이니까 뭐 이게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원래 버틸 수 있는 전세 수요 자체는 이제 기축의 어떤 전세 가격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놓고 이제 금액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죠. 네. 실무적인 질문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 사기 혹은 전세 사기로 대충 추정되는 걸 당했습니다. 본인이 당했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묶여 있는데 이걸 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세금 떼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세입자한테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세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게 결국은 피해는 그 믿을 수 없는 집값과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자기의 자본을 다 빌려준 게 전세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출도 이만큼 받았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자기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거가 이제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 지금 지역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 올린 것만큼 다 올려줘서라도 난 여기 살아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질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전세가를 기준해서 집값도 마찬가지고 집값도 가장 하락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갭 사이에서 전세값을 올려주는 형태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월세로 돌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내가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사실은 이 조건에서 내가 거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역을 변경하는 선택을 과감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다들 집도 없다고 하고 그 가격이 싸게 나온 거라고 하고 뭐 더 집값은 오른다고 하니까 이런 선택을 주저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1년 그 19년 20년이었나요? 임대차 3법 나온 게? 20년으로 기억하죠. 네. 20. 그래서 이제 그게 적용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 3법 하면 미리 전세금을 올린다.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전세가 뭐 막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막 2배 차이 나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전세가를 올려받았을 때 이 얘기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뭐 2배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한 50%만 올린다고 하니까 이만큼 올려주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들을 사실은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좀 이게 결국은 이 전제 그러니까 내가 이 집값만 기준해서 그리고 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 돈을 맡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못 돌려줬을 때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 이 집을 팔아서 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판단 자체가 집값이 올라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전세를 그만큼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경매를 통해서 전세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어떤 안정적인 수준의 집값을 기준해서 전세가를 이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미 그걸 오버해서 전세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떼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돈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전세금 안 돌려준다고 해도 그거 돌려줄 때까지 계속 이제 법정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그만큼의
이제 대처가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물리면 거주 이전이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사를 못 가죠. 이거 내가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걸 돌려줄 때까지는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처가 결국은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대처 방법밖에 없다. 가장 좋은 대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이런 책임 자체, 이런 손실 자체를 정부한테 넘기는 형태, 이런 걸 선택하시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으시니까.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밸류가 1억 5천만 원 정도 집인데 2억 원 전세를 나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이제 전세 사기 여파 혹은 추정되는 여파에 휘말려서 경매로 넘어간 거죠. 1억 4천만 원에 이제 낙찰 유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원 중에 1억 4천은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배당으로? 이게 배당은 이제 집주인이 뭐 국세 체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임금 같은 거 체불이 있으면 그게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법정 비용들 공제하고 이런 것들 하고, 만약에 내 전세금이 1순위였다면 그 남는 금액에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면 이제 전액 변제받는 거고, 아니면 나머지만큼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게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다시 2억이 된다라고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손실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전세를, 그러니까 전세, 이건 어쩔 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세금 체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이 사람은 돈이 없어도 그냥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보증금을 걸고? 원래는 이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그 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는 그 설정 등기에 기반해서 바로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저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뭐냐 확정일자 뭐 이런 것들 그 요건을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본인이 그 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